입법에 관해서 정리합니다. 먼저 취락지구가 도시개발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과 도시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게 어디에 나오죠?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몇 페이지? 78페이지 맨 밑에. 그래서 79페이지로 넘어가면서 78부터 79로 넘어가면서 있죠. 그때 무슨 지구는 어디는 그러지 않았다? 그런데 도시적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과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적으로 보지도 않고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지도 아니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거로 고시된 거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취락지구가 핵심단하고 본다 했으니까 땡 1번이 정답. 2번 관계 중앙행정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이 도시개발을 지정할 수 있다. 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 중에 국장이 직접 지정하는 것 몇 번째? 중국 공산당과 긴급히 협의해라. 근데 중앙행정위원장이 요청하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맞죠? 예, 그러니까 그거 맞고. 그 다음에 3번 국장, 시도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얼마다? 100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뭘 개최해야 된다?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어디 나오냐면 78페이지 중간 밑에 3번 공청회 개최라고 있어요. 그게 그거죠. 그 다음에 그건 100만이죠. 근데 그거랑 혼동하지 말라고 4번 질문을 또 나눴어. 4번이 뭐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은 지정하려는 도시개발구의 면적이 얼마랍니까? 5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죠? 국장과 협의해야 한다. 이건 어디 나오죠? 76페이지. 책 76페이지로 돌아가서 맨 위에 보시면 지정권자 하고 나오죠? 거기서 세 번째 줄. 옛날에는 얼마 했었죠? 100만 제곱미터를 얼마로 고치라겠어? 50만. 즉 시도사나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면적이 50만 제곱미터 이상 되면 이제 누구한테? 국장과 뭐라고 했죠?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국장과 협의사항. 그게 50만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78페이지 유학집에 다시 보시면 유학집 다음 페이지 78페이지 좀 전에 봤던 거 거기 맨 밑에 공청회 개최 해놓고 밑에 100만 대군 협고 이렇게 돼 있죠? 그건 지워야 되는 점. 종대는 100만 이상이면 협의가 필요하고 공청회 개최라고 해서 협의하고 공청회 개최 두 개가 다 필요했는데 바뀌어버렸죠? 이제 50만 이상이면 협의, 100만 이상이면 공청회. 그래서 50만 협의, 100만 공청회. 그래서 숫자가 이제 달라져가지고 둘 다 100만 하면 틀린다는 거. 그게 요약집에 있는 것도 수정하셔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50만하고 100만 혼동하지 마세요. 자, 5번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받으면 무슨 법에 있는 거? 국도법에 있는 개발행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무슨 말이죠? 우리 국도법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 몇 가지 있었어요? 6가지. 뭐뭐? 건공형체 분물.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행위 허가 몇 가지? 7가지. 건공형체 분물죽. 그럼 뭘 받으면? 도시개발법에는 개발행위 허가 받으면 어떤 것도 받은 거로 본다? 국도법에는 6가지 개발행위 따로 받아야 된다?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 받았어? 7가지 받았잖아. 국도법에는 6가지는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 뜻이야. 5번도 맞죠. 그래서 틀린 건 1번. 자, 54번. 도시개발법령상 누가? 공공시행자. 원래 공공시행자가 몇 명이죠? 국지공 정지. 바로 이 공공시행자들이 뭐 한답니까? 지들이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지들이 직접 하지 않고 주택법에 따른 누구 같은 사람? 주택건설 사업자 등을 뭐로 한다? 대행개발자로 선정해서 그 자들 보고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조심할 건 민간시행자야? 공공시행자야? 국지공정지 공공시행자들만 자기들이 할 중에 일부를 대행개발사업자로 선정해서 그저 보고 대신하게 할 수 있죠? 그 업무가 몇 가지가 있었다? 4가지. 몇 페이지? 82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82페이지에 대행개발사업자고 나오죠? 거기 4번째 줄 마지막에 몇 번 났었어? 28, 29, 30 쪼로록 3년 연속 났었죠?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연속난 중요한 거야. 따라서 어떻게 한다? 조기부실. 근데 웃기는 게 찾아봤어. 웃기네. 돌아버린다. 그죠? 조기부실. 그럼 기부실은 뭐 볼 것도 없이 끝났는데 이제 쌉이 무슨 쌉이다?
있는 뭐 조자가 두 개니 어떤 조자인지 알아야지. 그죠? 자, 그래서 머리자만 외우는 방법이 큰일 난다고 해서 여러분들 일부러 내볼 거야. 그래서 조자만 외우면 안 되고 조기부실에 조가 뭐다? 조합, 가입, 알선은 제외고 조성된 토지 분양입니다. 조합에 가입, 알선하는 건 없죠. 왜요? 누가 사업시행자인데 주어졌잖아. 누가 시행자로 주어졌어? 공공시행자가 시행자로 했는데 무슨 뭐 조합이 어딨어. 그냥 시행자 자체가 누군데? 공공시행자인데 민간시행자인 조합이 왜 켜나오느냐고. 공공시행자가 이미 있는데 그죠? 조합은 켜나올 결의가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조자라고만 생각하고 이게 뭐지? 고민하고 있으면 안 돼. 아, 공공시행자가 하는 거니까 조합은 나올 일이 없다. 이건 그냥 기본적인 거거든. 근데 거기까지 머리가 안 돌아가. 문제 나면 그죠? 당황스러워. 조기부실까지 외워놓고 아예 안 외운 사람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외웠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말아라. 정답 3번. 55번.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서 틀린 것. 자, 시행자 변경 사유는 몇 페이지? 84페이지 맨 밑에. 그래서 몇 가지가 있죠? 4가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첫째, 뭐 하나부터?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한대? 환지 방식으로 한대요. 언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몇 년? 1년, 6개월 연장하는. 그때까지도 누가? 조합이나 토지 등 토지 소유자인 사업시행자들이 지들이 뭘 하지 않는다? 그때 실시계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다. 몇 년 아니야? 실시계 인가 신청이죠? 몇 년 내? 2년 이내. 2년이 1년이야? 1년. 1년 이내 단 6개월은 연장할 수 있고 그때까지도 뭐가 없으면 실시계 인가 신청이 없으면 그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들을 뭐 할 수 있다? 다른 자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 조합 다른 자로 변경하는 거야. 두 번째, 모든 사업시행자가 시행자로 지정받았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실시계 인가받고라서 그렇다면 몇 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해야 된다? 2년. 그 숫자 중요한 거야. 사업시행자로 다 지들이 이제 지정되고 나서 뭐 한 날로부터? 실시계 인가받은 날부터 2년 내에 공사에 착수한다. 안 하면 시행자 변경. 세 번째는 사업시행자가 지가 뭐 했었죠? 세 번째가 사업시행자가 부도나거나 파산해서 계속 사업을 시행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된다. 또 행정처분을 받았죠. 행정처분 뭐 받았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또는 실시계 인가 취소. 두 가지야.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실시계 인가를 취소받으면 그때도 시행자 다른 자로 변경. 그래서 변경사유 4가지가 있다. 그까지. 따라서 여기서는 문제가 뭐죠? 1번. 정답 몇 번이야? 예, 4번이에요. 도시개발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아니야. 4번이 아니라 몇 번이야? 5번.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과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이건 무슨 말이지? 이걸 어디 나온 거야? 이건 여기가 관계였고 아까 원래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무슨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누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지정하는 게 원칙인데 토지소유나 조합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누굴 지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있었어요? 예, 바로 그 내용이거든. 몇 페이지? 81페이지 맨 밑에 거기 있는 거하고 혼동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때는 누구로 지정하는 거다?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지정하는 거지 변경이 아닙니다. 원래는 누굴 지정하려고 했다가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들로 지정하려고 했다가 그 자들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지정한다 그랬지. 이게 지정된 데를 다른 데로 시행자를 변경하는 겁니까? 아니요. 지정이에요. 이건 아직 지정 안 한 거야. 그래서 원래는 토지 소유자 조합을 지정하려다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지정하는 사유. 거기에 두 번째 사유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두 번째 들어있죠? 그래서 그건 시행자 변경 사유가 나 환지 방식으로 할 때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지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로 지정하는 그 지정사유지 변경사유하고 관계가 없다. 정답 5번. 자, 56번. 토지상한 채권과 선수금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1번. 토지상한 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발행한다. 맞아요? 네, 이름 씁니다. 타인에게 이전 행도가 불가능합니까? 아니요. 이거 뭐 주는 거라 그랬죠? 보상비. 근데 보상비를 현금으로 줄 걸 채권 줬죠. 나중에 언제든지 뭐 시킬 수 있어? 현금화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보상에 관한 거니까 이거는 투기 목적이 아니에요. 보상비니까 언제든지 현금화 시킨다. 이전 양도가 가능하다. 정답 1번. 2번.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가 뭐냐면 원하면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얼마? 일부를 지급한다. 근데 매수대금의 일부가 구체적으로 얼마죠?
분양 대상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 분양 대상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까지를 여기서 일부라고 그러고, 그만큼은 뭘 발행한다? 토지 건축물을 상환하는 토지산책을 발행할 수 있죠. 얼마까지만 발행하라고? 분양 대상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까지만. 왜 그런다 그랬죠? 만약에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뭘 원했어? 토지 원했어. 그럼 다 토지 주겠대. 무슨 방식이야? 그건 환지 방식이지 수용 방식이 아니에요. 이때 토지상환 채권은 무슨 방식에서 발행하는 채권이다? 수용 방식에서 발행하는 채권이지 환지 방식하고 관계가 없는 거거든. 따라서 수용 방식인데 몽땅 다 땅을 원한다고 주면 그게 환지가 되지 무슨 수용 방식이야. 그래서 수용 방식은 토지상환 채권은 얼마까지만? 분양 대상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까지만 발행한다. 아주 중요한 숫자. 다음 3번, 2번 시행자는 3번 토지상환 채권의 이율은 가끔 시험 보잖아요. 이자율은 어떻게 정한대? 발행 당시 은행의 예금, 금리비, 부동산, 수급 상황을 고려해서 결국 누가 정한다? 발행자가 정한다. 예, 발행하는 자들이 이자율을 얼마라고 할까? 보통 대부분 발행자들이 정해주죠. 자, 그래서 맞는 문장. 4번 시행자는 선수금이 뭐죠? 분양대금을 미리 받는 거. 뭐라죠? 선수금. 분양대금을 미리 받는 거야. 이때 선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지정권자한테 승인받고 받으라고. 이것도 책에 있어요. 어디에 나와? 수용 방식에 관한 것. 몇 페이지냐면 88페이지였나요? 예. 88페이지에 88페이지 89페이지 맨 위에 89페이지 맨 위에 선수금 하고 나와있죠? 예. 지정권자 승인 바로 거기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몇 번? 5번 민간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으려면 여기는 사실은 우리 책에는 선수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없어. 그죠? 근데 더 들어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시냐? 선수금에 이게 나와있어. 민간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기 위한 징수요건, 공공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기 위한 징수요건, 이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민간 시행자들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전부를 확보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된 데서는 선수금 못 받아. 저당권 그걸 다 말소시켜야 돼.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다 사들여 놓고 그 다음에 선수금 받아야 되지. 은행에서 대출은 대출대로 받아놓고 선수금은 선수금을 또 받아놓으면 나중에 목티가 돼버려. 먹고 날라버려. 해로.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소유권을 거기서 다 확보하고 저당권도 말소할 것, 이런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시행자가 선수금을 미리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가 선수금 받으려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도 확보하고 저당권도 말소해야 됩니다. 자, 이것이 맞는 문장. 그래서 틀린 건 1번만 정답. 57번 환지 방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1번 입체 환지를 신청하는 자의, 요거는 입체 환지니까 어디에 나오죠? 입체 환지 교재 보세요. 몇 페이지냐면 93페이지 맨 밑에. 입체 환지가 시험 문제가 생각보다 참 안 나. 저는 항상 영수입니다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상하게 자꾸 비껴가. 그래서 항상 신경 쓰이는 건데 하여튼 요거 정도는 기억하세요. 입체환지에서는 입체환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에 뭐가 권리가액이, 권리가액이 뭐더냐? 종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토지 있었죠? 이거 환지를 준다면 이게 환지로서 얼마 정도 값어치가 있을 것이냐? 요 가격이야. 예를 들면 여기 있던 게 여러분들 거 종전가 얼마 되냐? 1억짜리야. 근데 개발한다면 얼마 정도 이익이 날까? 50% 오를 거래. 지금 있는 걸 개발하면 땅값이 50% 정도 여러분들 이익이 날 거래. 그러면 1억짜리가 얼마 된다는 얘기야? 1억 5천만 원으로 다 본다는 얘기죠. 그때 그 1억 5천이 뭐다? 권리가액이라는 겁니다. 즉 종전의 토지를 환지 방식으로 사업에 심된다면 이 얼마짜리 값어치로 평가가 나올 것인가? 그 평가한 금액, 이걸 권리가액을 하는데 그 권리가액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가격, 한마디로 말하면 종전의 토지 건축물을 갖고 있는 권리가액하고 여기다 새로 환지로서 먼저 아파트를 짓는 거야. 구분 소유권이라는 건 아파트 지어주는 거야. 그럼 아파트를 지을 때 그 가격이 한 채, 요 한 개 세대 가격이 어떻게 얼마랍니까? 그 100 가격의 100분의 70 이하라더라. 쉽게 말하면 종전의 토지 건축물했던 권리가액을 계산했더니 이게 7천만 원짜리로 나왔어. 뭐 7천만 원짜리 종조가야. 근데 아파트 새로 분양하는 거 얼마짜리래? 1억. 이건 7천만 원, 이건 1억. 그럼 이건 얼마 되는 거야? 70%죠. 100분의 70이죠?
그 이하가 된다면, 즉 여기 있는 권리가액은 7천만 원 평가받았는데 여기 새로 짓는 아파트 값은 1억이라면 70%밖에 안 되죠? 이 권리가액이. 그래서 70%가 100분의 70 이하라면, 즉 7천만 원, 6천만 원, 5천만 원밖에 권리가액이 안 나오고 분양가는 1억이라면,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하면 되죠? 굳이 준다면 이거 7천만 원짜리 권리가액 나왔어. 근데 가격 평가한 건 얼마짜리? 아파트는 분양가는 1억. 그럼 얼마 차이가 남아? 3천. 뭐 하면 돼? 돈 내면 되죠. 나 7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니까 3천만 원 더 낼게요. 1억짜리 주세요. 이러면 되잖아. 근데 70% 이하밖에 안 되면 원래는 그 분양 대상을 준다 안 준다? 그때 입주한지 대상에서 제외시켜버리겠다. 이거의 원칙이. 그 써놓은 게 바로 그런 뜻이야. 그래서 시행자가 규약, 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신청돼 있어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권리가액이 너무 낮게 나오는 사람은 뭘 받을 수 없다? 입주한지 아파트 못 받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 권리가액이 좀 높게 평가가 돼야 적어도 70% 넘어야, 그래야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다음 2번. 그 2번 지문이 또 이제 문제가 돼요. 어디 갔어? 57번에 2번이죠? 보세요. 환지 전 토지에 뭐를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는 권리가액에 관계없이 입주한지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힌트를 줬어. 예, 환지 전 토지 위에 뭘 갖고 있던 사람? 상가를 가진 사람이야? 뭐를 가진 사람이야? 내가 얘기하면 거기 상가 아닐 거잖아. 뭐를? 주택을 소유한 자. 우리 책에 보세요. 나와 안 나와? 예, 94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종전 토지에 뭘 갖고 있었다?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이거 설명했었어요. 그럼 주택을 가진 사람은 뭐와 관계없이? 권리가액에 관계없이 뭐 할 수 있대요? 입주한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전의 토지 위에다 뭘 갖고 있는데? 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 권리가액 평가했더니 얼마짜리? 5천만 원. 아파트 얼마래? 1억. 그럼 70% 이하죠? 그럼 이 아파트 입주한지를 준다 안 준다? 준다는 얘기야. 5천만 원밖에 안 나와도 1억짜리 아파트 주겠대. 그럼 자기 분담금 얼마 내야 돼? 5천만 원 내야지 대신. 뭐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그건. 그죠? 그러니까 5천만 원밖에 안 나와도 1억짜리 줄게. 대신 차액만큼은 돈 내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리가액에 관계없이 무슨 대상이 된다? 입주한지 신청 대상이 된다는 것, 그걸 조심합니다. 그래서 2번이 그 상가란 말이 틀린 거야. 근데 눈에 안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죠? 예,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래도 50%는 넘었어. 자, 3번. 환지 전 토지나 건축물, 그때 무허가 건축물은 빼고 권리를 어디다가? 도시개발소로 건설되는 구분 건축물다 이전하는 거. 구분 건축물이 뭐죠? 아파트 또는 구분 상가들, 이런 것들이야. 그걸 이전하는 걸 뭐라 부르죠? 이런 걸 입주한지를 한다. 이때 조심할 건 무허가 건축물은 입주한지 대상에서 제외. 그걸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괄호 속에 있는 거. 4번. 환지계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얼마 이상이? 3분의 2 이상. 조합이라면 조합원 총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평균 토지 부담률을 몇 퍼센트? 60%를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자, 평균 토지 부담률은 92페이지 중간에 나오죠? 원래 평균 토지 부담률은 몇 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50%를 넘을 수 없다. 근데 50% 넘어서 60%까지도 할 수 있죠? 어떤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도. 그럼 60% 초과되는 건 전혀 안 될까? 아니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은 얼마가? 3분의 1 이상이 그래요. 뭐 70%까지 하죠. 80%까지요. 라고 하면 뭐 할 수 있다? 그때는 평균 토지 부담률을 60%를 초과해서 정하는 것도 된다. 얼마큼이 오케이 돼? 3분의 2라는 그 숫자를 말한 겁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틀린 건 몇 번? 2번만 정답. 5번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이제 예정지에 종전의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 잘 봐요. 머릿속에 이게 들어있어야 돼. 여기 땅을 갖고 있던 이분이 환지 예정지를 어디 받았어? 여기를 받았어. 그럼 저분이 예정지 시마다 가죠? 그럼 어떤 효과? 여기 와서 언제부터? 오는 날이 언제죠?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 환지 예정지 지정이라면 안 돼요. 오늘 지정했지만 여기 11월 1일부터 가시래. 그럼 11월 1일이 효력 발생일이야. 그날부터 언제까지?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저분이 여기서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더 이상 뭐 할 수 없다?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예, 저기 있던 사용수권이 예정지로 이전했으니까. 아셨죠? 그럼 맞아 틀려? 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건 2번.
5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1번 지방자치단체 장은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채권의 발행 총액 등에 관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아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 도시개발 채권은 누구만 발행하죠? 지방자치단체장이 맞아. 근데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죠? 시도지사. 97페이지에 나와. 97페이지는 이때 말하는 이건 원래 구역지적권자 있었지 아까? 시도사가 구역지적권자잖아. 자기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걸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썼고, 왜 발행하죠? 두 가지 목적에 사용하려고 발행한다 그랬었어. 첫째가 뭐죠?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려고. 또 하나 더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도시개발구역 밖에도 도로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그 밖에다 만드는 도로는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에 조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발행 총액, 얼마나 발행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뭐 누구의 승인이 필요할까요? 국장 승인? 아주 틀리기 쉬운 거야. 여기 국장 아니라 그랬어. 이 채권 발행은 뭐 하는 거죠? 빚을 지는 발행이죠.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채권 발행해서 지금 자금을 끌어들였다가 나중에 분양하면 분양대금 들어오면 그 돈 갖고 갚으면 되죠? 빚을 짓는 거야. 빚을 함부로 너무 많이 졌다가는 지방자치단체 쫄따닥 망한다 그랬죠? 함부로 발행하지 말고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제하는 부서가 있는데 그게 어디라 그랬죠? 행정안전부장관. 몇 번 나왔던 거야.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은 항상 빚을 너무 많이 졌다가는 부담이 되니까 그걸 중앙부처에서 통제하는데 그게 누구란다? 행정안전부장관. 중앙부처의 예산을 통제하는 건 누구고? 기획재정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제하는 건 행정안전부장관. 둘이 구분된다는 걸 꼭 기억하라 그랬었습니다. 따라서 이건 국장의 승인 거의나 땡. 두 번째, 도시개발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허가 또는 인가가 매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중도상환할 수 있다? 무슨 말이죠? 왜 매입했죠? 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공공시행자가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공공시행자고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뭐가 필요하죠? 도시개발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여야 한다. 어디 나와요? 97페이지 위에 의무적 매입 대상자 동그라미 1번. 두 번째는 민간 시행자가 그때 시행자로서 지정받고 싶으면 그때도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세 번째는 개발행위 중에서 무슨 개발행위? 국토법에 있는 거 6가지 중에 토지 형절 변경. 6가지 중에 뭐만? 토지 형절 변경 허가받는 자들. 그 자들도 의무적으로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되죠. 그런데 도급계약을 체결하려고 이걸 매입을 했는데 뭐 했습니까? 자기 귀책사유로 이 산 사람의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뭐 했답니까? 그게 뭐가 찢었어? 그 도급계약 체결하는 게 만약에 중간에 취소했다면 그때는 중도상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건 중도상환은 이미 샀다가 중간에 내가 이거 반납하겠다 이거죠? 근데 뭐 했다가 그래 도급계약 체결했어. 근데 누구 잘못으로? 자기 잘못으로 도급계약이 취소당했어. 채권 다시 중도상환 한다?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귀책사유라니까 그 시행자 그 도급계약 체결한 그 사람의 자기 잘못으로 이런 거니까 이때는 뭐 할 수 없다? 네, 중도상환할 수 없습니다. 거기 핵심은 매입자의 귀책사유로 이게 핵심이야. 그럼 어떤 때는 중도상환할 수 있죠? 97페이지 보시면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되는 경우라고 97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산 사람이 쥐가 잘못이 없을 때만 그 산 거에 대해서 중도상환을 못하는 거지. 못하는 거지. 만약에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자기한테 귀책사유가 있었으면 중도상환 안 된다. 귀책사유 없이란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틀렸죠? 그러면 이제 중도상환할 수 있다. 안 되고 3번 매입필증을 제출받은 자는 그 매입필증 몇 년간 보관하랍니까? 우리 보통은 영수증 같은 거 하나 받으면 그 왜 공과금 영수증 같은 거 있잖아. 몇 년 보관하죠? 지방세법의 소멸시효가 보통 5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5년간 그거는 보관해야 된다. 5년입니다. 또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해서 조례를 정한다? 최저 5년, 최장 10년. 5년부터 10년 사이에서 구체적으로는 시도 조례를 정하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정하죠. 그래서 4번이 정답. 5번 도시개발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해서 원금 5년, 이자 2년으로 하죠. 정답은 4번. 59번 도시 이제 정비법 도시 주관경 정비 기본계획과의 수립에 대한 설명서 틀린 것.
자, 이제 기본계획으로 넘어가서 몇 페이지? 105페이지. 105페이지. 1번. 기본계획은 특광, 특시, 특도, 시에서만 수립하되 어디는 수립하지 않는다? 시골 영감님, 군수나리는 수립하지 않아. 그래서 군은 수립하지 않는다. 그거고 또 하나. 이때 도지사가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때는 어디서나 안 해도 된다?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야, 도지사가 야, 너 수립하지 마. 너 뭐 명색만 시지. 뭐랑 똑같아. 군하고 뭐 다를 게 없어. 태백시 가보세요. 얼마밖에 안 되고 4만 명밖에 안 돼. 그럼 태백시는 자꾸 세퇴해야 되잖아. 그럼 뭐하고 차이 없어? 오히려 어디야? 이쪽 동부 지역에 있는 군 뭐야? 양수리 있는데 양수리, 양평군. 양평군 인구마다 더 적어요. 태백시가 명칭만 뭐일 뿐? 시일 뿐. 사실은 군만도 못한 지역이었어. 그럼 그런 지역에서는 군은 수립 안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군만큼도 못 되는 시는 뭐하래? 수립 아니할 수 있다. 원래는 시는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대도시가 아닌 시에서 군만큼도 안 되는 지역은 굳이 수립할 필요 없다고 누가 인정하면? 도지사가 인정하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2번 기본계획에 뭐 들었대? 생활권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 수급계획을 포함하겠더라. 이거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데서는 뭐 한답니까? 그때는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에 관한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원래 기본계획에 들어가는 내용에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가 원래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 뭐가 설정된 지역은 필요 없다고? 생활권이 설정된 지역은 수립하지 그거 포함시키지. 그때는 수립하지 아니해도 된다. 포함시키지 않아도 돼요. 원래는 기본계획에 뭐 들어간다?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라는 게 포함되어야 하는데 그럼 여기가 장차 정비사업을 시행할 지역이다. 여기가 장차 정비사업을 시행할 지역이다. 라는 정비예정의 계략적 범위 어디 들어가야 돼? 기본계획에 포함돼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뭐가 설정돼 있어? 생활권 설정 지역들이야. 그럼 생활권 설정 지역은 따로 뭐 할 필요 없다?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정비예정의 계략적 범위에 관한 걸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에요. 3번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며칠 이상 주민에게 열람시킬 것 14일 이상 공람 그리고 지방의 의견 청취 14일 이상 공람 지방의 의견 청취 두 가지. 4번 기본계획의 내용 중 건폐 및 용적률의 각 20% 미만에 보여서 변경할 때는 주민공람 지방의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몇 퍼센트? 20%라고 됐죠. 그죠? 그럼 건폐 및 용적률을 몇 프로? 20%. 그럼 우리 책 가볼까요? 105페이지 가운데 박스에 보면 마지막 동그라미 5번에 뭐라고 써있어? 20% 미만이라고 고지를 하고 써있잖아. 우리가 애우는 원칙은 몇 퍼센트 미만일 때 경미한 건데 10%인데 여기는 몇 프로예요? 4번에도 마찬가지로 몇 프로 써있어? 20%. 1번은 몇 프로? 그거 써있는 거 봐. 1번은 10%, 4번은 20%, 5번도 20%. 이런 걸 말한다? 놀고 자빠졌다. 이걸 어떻게 외우라는 거야, 우리 보고. 우리 머리가 이렇게 뭐 항상 지멋대로 10%, 20% 왔다 갔다 하냐? 못 외우죠. 그러니까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원칙적으로 경면병은 몇 프로? 10%. 어떤 때는 5%, 어떤 때는 20%.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외울 수가 없어. 그냥 10% 미만이 나오면 일단 다 뭐로 생각해? 경미한 변경. 근데 5% 하고 나오면 그것도 하나 있잖아. 아까 있잖아. 5% 뭐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거고 부지면적이나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거. 그거는 경미한 변경. 이런 게 있었거든. 근데 여기는 몇 프로입니까? 무려 20%도 경미한 변경이래. 그러니까 어떤 거가 5%가 어떻게 10%가 어떻게 20%인지 이걸 다 외운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10% 나오면 무조건 경미한 변경. 20%는 반은 맞는다. 반은 경미한 변경, 반은 아니다. 그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일단은 접어두고 나머지에서 찾으면 돼. 그럼 5번 가보자. 5번 대도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도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대도시가 아닌 시장만 도의사 승인 받으라 그랬지. 그럼 대도시장도 승인받는 건 하나밖에 없다 그랬지. 어디 있었어? 무슨 법? 주택법에 무슨 계획? 리모델링 기본계획. 주택법에 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대도시 시장도
도시한테 승인받아라. 거기는 그렇고 여기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이거는 대도시장은 도지사한테 승인받지 않고 대도시가 아니시장만 승인. 이건 공부하라고 그랬잖아. 그 4번 모른다고 해서 5번 모르는 거 아니걸랑요. 아셨죠? 그러니까 맞잖아. 4번 모른다고 5번 모르는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까지. 자, 그 다음에 몇 번? 60번? 그러니까 5번이 정답이야. 틀린 거. 60번. 정비법령에서 사업 시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 1번. 재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누구한테? 토지 등수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이 가능하다? 잘 조심할 건 재개발 사업에서 수용 방식으로 하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건 무슨 방식이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 현수는 환관이라서 혼인하지 못한다. 현수 환관. 여기 수용 방식은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재개발 사업에서도 정비 사업을 시작해서 필요하다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없다? 말을 잘 봐봐. 지금 말을 두 개를 쓰고 있어.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는데 여기서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맞아 틀려? 이때 수용을 법조문에서는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어. 취득이나 수용이나 같아. 원래 취득은 두 가지가 있죠. 협의 취득과 강제 취득이 있어. 이때 강제 취득을 다른 말로 수용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정비 사업을 시켜서 필요하다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단 재건축 사업은 천재집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용,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요 조항이 있어요. 그거하고 여기 수용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조항은 또 먼저 찾아볼까요? 우리 책이 몇 페이지에 나누면 지금 말한 그 수용할 수 있다는 건 사업 시행에 대한 조치에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 127페이지 가보시죠. 요약집 127페이지 가보면 중간에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하고 나와 있죠? 그 중에 의의해 보세요. 뭐로 써 있어? 시행자는 정비사업에서 정비사업 관리치고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 해당하는 사업으로서만 한정되고 어쨌든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들을 뭐 할 수 있다?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결국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토지 등을 뭐 할 수 있다?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이제 취득은 수용이란 말을 포함해 단 재건축은 천재지변 그 밖에 긴급하게 시행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일대 있잖아. 요거하고 뭐하고 혼동하지 말라? 사업시행 방식으로 넘어가서 자 사업시행 방식은 몇 페이지? 다시 114페이지 114페이지에 가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동그라미 2번에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아여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하나 대지를 조성해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사 외의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요거 있죠? 이때도 수용해서 공급한다는 거 있잖아. 이거하고 혼동하지 말란 얘기야. 잘 봐요. 이게 여기서 지금 무슨 사업을 시작하죠? 재개발. 재개발은 몇 가지 있다? 두 가지 방법. 첫째, 인가받은 관리청계더라. 건축물 및 건설해서 공급할 수 있고 또 하나 환지로 파는 게 있잖아. 그때 건축물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관리처분 방식으로 해. 그 관리처분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서 뭐가 해야 돼? 도로 좀 내야 되고 공원도 주셔야 되고 그렇다면 뭐 할 수 있어? 일부 그 토지들을 뭐 할 수 있어? 수용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방식한다? 재개발에서 관리처분 방식으로 한다더라도 도로를 내야 되고 공원을 줘서 필요하다면 전비에서 필요한 것들이나 뭐 할 수 있다?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을 시행하는 건 무슨 방식이야? 관리처분 방식으로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수용 방식으로 말하지는 않아요. 전체 사업은 관리처분 방식인데 필요한 도로나 공원 만들고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반면에 여기 나오는 사업 시행 방식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어떻게 한단다? 여기 있는 땅을 다 수용해버리는 거야. 땅을 수용해버려. 그래서는 여러분들에게 뭐 준다? 주택을 건설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공급하고 대지를 중에서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에게 공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하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해가지고 강제로 땅 수용하는 거하고는 혼동하지 말라. 그래서 수용은 다 할 수 있어. 근데 수용 방식으로 하는 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돼. 아셨죠? 그래서 사업 시행 방식에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수용 방식이 가능하고
그게 아니고 도로 만들거나 공원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비사업에서 필요하다면 수용할 수 있단다. 수용의 성격이 다르다는 거. 여기다 주택을 짓거나 대지를 조성하려고 수용한다는 말하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하는데 도로 내려고 일부 땅을 수용한다는 거하고는 의미가 다르다. 그래서 전체 사업을 하는 걸 수용 방식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필요해가지고 일부 땅을 수용하는 것이냐, 사업의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둘을 제발 좀 혼동하지 마십시오. 저도 처음에 이게 헷갈렸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여기도 수용이 나오고 저기도 수용이 나오는데 재개발은 수용한다고 못한다? 수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수용 방식으로 하는 걸 못한다는 얘기지. 재개발 사업은. 그죠? 주거환경 개선은 수용 방식으로 하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수용 방식으로 하는 건 안 되고, 다만 필요하다면 도로 만들려고 공원에서 일부만 뭐 하는 거, 그 사람들의 땅을 일부 강제로 사는 거, 그거는 가능하다. 전부세요. 그때도 재건축은 무조건 필요하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어떤 경우는 천지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만 재건축은 수용을 할 수 있단다. 그래서 수용해서 일부 땅을 수용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달라요. 자, 거기까지. 몇 번? 3번? 1번? 지금 몇 번 끝났어? 이제 1번 했죠? 자, 근데 여태 1번 했는데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거하고 앞에 있는 거하고 이거 집단에는 애웠다고 생각해. 근데 시험장 가서 문제 풀으니까 틀렸어. 왜 틀렸지? 헷갈려버린 거야. 지금은 헷갈리는 걸 얼마나 고르나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그죠? 지금은 5개 중에서 어떻게 돼버려? 꼭 문제 풀다 보면 몇 개 나오죠? 2개가 나와. 이것도 답이고 이것도 답이야. 근데 답이 2개인 건 복수정답이 아니나 없어. 그죠? 그러면 여기에 뭐가 틀렸는지 이게 뭐 틀렸는지 찾아내는데 그걸 못 찾아내. 그러니까 주거라고 몇 가지는 공부했어도 3개는 뒤지라고 해놨는데 2개 헷갈리면 뭐 하는 사람과 똑같아? 아는 사람과 같은 거야 사실은. 물론 확률은 달라지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확률 5분의 1이고 2개 골라낸 사람은 확률 2분의 1이고 그 확률만 다르지 어차피 모르는 건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그래서 틀려버리면 하나도 공부 안 해서 틀린 사람이나 뒤지라고 3개 애워놔가지고 틀린 사람이나 틀린 건 똑같은 거야. 그리고 정답은 거의 틀렸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막판에서는 뭐 중요하다? 제발 좀 정확하게 숙지하십시오. 어떤 때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뭐 짜증난데 자세하게 설명 안 한 거하고 한 거하고 모의고사 시험 보면 한누가 땅입니다. 그냥 대략 설명하고 넘어갔잖아? 70% 틀려버려. 이렇게 찝어주고서 시험 봐봐? 20%밖에 안 틀려. 80%가 맞아버려. 그거는 가르쳐준 거에 대해서 내가 시험을 봐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래? 자세하게 하나가 공부. 객관식은 어떻게 공부를 했어? 꼬장꼬장. 예, 정답이야. 꼬장꼬장이야. 그냥 토시까지 구워 썰면 먹으려고 공부하는 게 객관식 공부입니다. 주관식은 어떻게 공부를 했어? 폭이 넓게. 이거 전체적인 줄기 잡으면서 크게 줄기 이렇게 잡는 게 주관식은 중요하고, 저는 객관식 시험, 주관식 시험 다 공부한 사람이잖아. 객관식도 90부터 썼고 주관식도 90부터 썼고 양쪽 다 붙어본 사람이야. 시험이 전혀 달라요.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주관식 공부하고 객관식 공부하고 혼동하지 마세요. 가르치는 교수들도 엉뚱한 소리 하는 새끼들이 있어. 큰 흐름을 잡아야 된다고? 흐름 잡는 건 당연한 거고, 객관식은 그것만 갖고는 객관식은 안 돼. 뭐도 있어야 돼? 꼼꼼하게 들여다보는 거. 그래야 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경우로는 주관식 공부보다도 객관식이 훨씬 더 어려워. 객관식이 훨씬 더 공부할 게 많아. 주관식은 봐가지고 걸러낼 건 걸러내버려. 그냥 이것도 안 봐도 돼. 근데 객관식은 혹이 내버리면 틀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어렵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뭐라? 정확하게 숙지하시라. 이게 객관식 공부의 특성이라는 거 아셨죠? 자, 2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는 한국토지대공사가 점비구역에서 점비기반시설 및 공동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동수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법 시행할 수 있습니까? 이거 뭐라고 그러지 이걸 현지 개량 방법을 한다. 이게 현수한관혼의 현지 개량 방법.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맞죠? 3번. 재개발 사업에서는 점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뭐 짓는데요? 건축물이라고 써야 돼. 여기는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땡 틀려. 묶어서 퉁쳐서 건축물이란 말에 재개발 사업의 특성. 반면에 재건축, 점비구역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에 따라 뭐 짓는데? 거기는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하나 더 오피스텔. 그래서 오피스텔 들어가면 무조건 어디다? 재건축. 볼 것도 없어. 오피스텔, 재건축. 5번. 재건축 사업에서는 점비구역에서 환지로 파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없다. 환지는 뭐로 주는 거야? 땅으로 주는 거죠? 그럼 공동주택인 아파트 가진 사람들 토지 지분이 10평인데
그럼 땅 주는 것도 몇 평 줘야 돼? 그 집은 10평 줘야 되죠. 그 10평 가지고선 거기다 개집 지냐? 그죠? 못 짓는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환지는 무슨 사업에서는 불가능하다? 재건축에서는 땅으로 주는 건 불가능하다. 어차피 아파트 가진 사람에게 새로 아파트를 지어주는 수밖에 없다. 그렇게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61번. 전비사업 조합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1번.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수자는. 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해줬어요. 얼마가 동의하면 추진회 구성할 수 있죠? 과반수. 과반수가 오케이 하면 추진회 구성할 수 있어. 동의 받아서 합니다. 그때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조합 설립하려고 구성한 거잖아. 그러니까 추진회 구성한 동의한 사람들은 일단은 뭐 한 거로 본다?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거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항상 그건 아니에요. 상식으로 생각해봐. 자, 이 두 사람이 추진회 구성하겠다고 찾아와서 뭐 했어? 동의서 써달래. 얼굴 보니까 선해 보여. 그죠? 그래서 응 알았어 써줬어. 나중에 알아보니까 사기 17범에다가 그죠? 무슨 조폭 무슨 이런 사람들이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 잘못 찍어준 것 같다? 나 이 동의한 걸 본다 그랬잖아. 조합 설립에도 동의하고 본다 그랬잖아. 근데 실제로 마지막에 가서는 아닌 것 같잖아. 그럼 조합 설립 인가 신청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한다? 동의. 그거 반대 의사 표시 된 때까지니까 돼요. 동의해줬던 거 어디까지는 동의한 거 맞아. 추진회 구성에는 동의했지만 어디까지는 동의한 걸 안 봐주겠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위한 동의 요건은 나 그거 인정 안 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당연히 추진회 구성에 동의했다고 반드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중간에 그말 써놓은 거야.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누구한테? 시장 군수 등하고 또 하나 추진위원회에다가 조합 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뭐 한다? 동의한 거로 보지 조합 설립에는 동의한 거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러지 않는다는 건 조합 설립에까지 동의한 거로 보지는 않는다. 그때 누구한테 그 반대 의사표시를 해야 되죠? 그게 중요해. 시장 군수 등 또는 추진위원회야. 시장 군수 등 및 추진위원회야. 밋이라는 거 무슨 뜻이야? 둘 다 보내라는 얘기입니다. 나 반대요 라는 걸 추진에다가도 보내고 동시에 인가권자인 조합설립 인가권자인 시장군수 등한테도 보내라. 양쪽에 보내야 된다는 거. 그것이 밑자라는 걸 조심하시죠. 2번 조합은 그 명칭에 뭘 써야 돼? 전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맞죠? 3번 조합의 정관에는 조합의 임원 수 및 업무 범위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를 변경했다는 시장군수한테 인가받아야 됩니까? 조합 임원들의 숫자는 몇 명이라고 그 사람들 업무에 관해서는 중요한 거로 본다? 안 본다? 중요한 거로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몇 페이지? 11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19페이지. 거기 중간 박스 밑에 정관의 변경하고 나오죠? 그 변경 중에 5번째 줄에 보시면 중간에 다만 경면 변경 두 가지 써놨네.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그 변경. 또 하나 조합 임원의 수 및 업무 범위에 관한 변경. 예, 조합의 임원을 몇 명으로 둘 건지 각각 임원들의 업무가 뭔지 이거에 대해서는 원래는 정관에 들어가지만 그거 변경하는 건 중요한 변경, 경면 변경. 그 경면 걸어보겠대요. 그래서 변경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신고해야 됩니다. 인가사항 아닙니다. 아셨죠? 3번이 정답. 4번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로 해요.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거 맞죠? 여러 번 썼고. 5번 정관의 기재사항 중 조합 임원의 권리, 의무, 보수 그 보수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그 다음에 선임 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뭐 하려고 한다? 변경. 쉽게 말하면 조합 임원에 관한 일정한 사항들을 뭐 하려고 한다? 변경하라고 하면 조합 임원에 관한 규정들 중에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은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수집할 수 있으니까 10분의 1만 요구해도 총회를 수집할 수 있습니까? 이건 10분의 1만 해도 돼요. 경면 변경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보수에도 동그라미 칠했죠? 임원의 보수 변경이 경미한 겁니까? 나 돌아버립니다. 임원의 보수 변경이 어떻게 경미할 수 있어? 보통은 처음에는 얼마 받는다 그랬죠? 저 50만 원 월 주시면요. 제가 조합장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고지를 당선되고 나서는 뭐죠? 2달 후에 조합 정관 변경합니다. 그 임원 보수에 가는 거 얼마 했던 거 월 50만 원
동그라미 하나 올라가죠? 월 5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한 1년 지나서는 뭐죠? 다시 2천만 원 올라가죠? 쭉쭉쭉 올라가요. 그 변경하는 거 간단해. 10분의 1만 발휘하면 바로 총리할 수 있어. 그래서 지들이, 임원들이, 조합장이 지들 거 변경하는 거야. 그래서 그건 15분의 1이 아니고 20%가 아니라 10분의 1만 이제 요구해도 그래도 총회를 열어가지고 변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로비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야. 이건 조합장 놈들이 가지고 있는 게 돈밖에 없잖아. 그 돈들 지들이 써가지고 국회의원들 구워 삶아가지고 야 이거 10분의 1로 5분의 1로 하지 말고 10분의 1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들이 다 처먹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애우세요. 꼭 그건 아닌데 그런 투로 애우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애우지. 이거 뭐 일일이 어떻게 5분의 1인지 10분의 1인지 나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임원에 관한 사항들은 임원놈들이 다 지들끼리 헤쳐먹어가지고 그냥 해먹으려고 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간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62번 사업시행 계획서와 사업시행 계획 인가에 대한 설명서 틀린 거 1번 사업시행 계획서에는 사업시행 기간 동안 점비구역 내 가로등 설치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이게 뭐죠? 폐쇄회로 텔레비전 뭐야? CCTV 그냥 한마디로 CCTV에게 이런 어떤 범죄 예방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을까 틀릴까? 잘 모르면 이러이러한 계획에는 이러이러한 내용이 포함된다. OX 몰라. 그러면 일단 맞는 거를 해놓고 나머지 뭐 그다음에 이거 생각한다고 뭐 기억나는 거 아니야. 일단은 맞는 거 넘어가. 그다음에 2번 시장 운수 등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전비구역으로부터 몇 미터? 200m 내에 뭐가 있대?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교육장과 미리 협의할 것. 맞죠? 자, 3번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후 대지 면적을 몇 퍼센트? 10% 범위에서 변경한단다. 시장 수득에 인가받아라? 아닐 거야. 10%가 나왔잖아. 이건 아마 변경 신고일 거야. 경면 변경 아마 신고일 거야. 그래서 3번도 신고 일단 찍어놓고 4번 토지 등 소유자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제 뭐가 설립된 거야? 토지 등 소유자가 지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해. 근데 뭐 한대?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으러 가야 돼. 그럼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서 사람들이 뭘 받아야 돼? 동의서를 받으라는 얘기야. 그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해서 얼마큼 동의받을까?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플러스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거 다시 쓰면 얼마죠?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얼마죠? 3일절이네. 4분의 3, 2분의 1이죠. 자, 원래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 인가받기 위한 동의요건 얼마? 3일절. 맞죠? 재개발 조합은 3일절이잖아. 맞죠? 그럼 똑같은 거야. 사업시행 계획서에 대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에서 동의받는 조건도 사업시행 인가받기 위한 동의권 그때도 3일절. 같다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요건과 똑같다. 5번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때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5번 같은 거 구체적인 사업에 관한 계획에 대해서 인허가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에는 이러이러한 인허가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래서 안 그랬어? 했어 안 했어? 시험 문제 그렇게 풀어냈어. 그럼 봐봐. 우리 제일 먼저 국토법 뭐 있었죠? 사업 구체적인 계획이 뭐 있었어? 실시계획 어디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할 때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했죠? 그럼 실시계획 고시하면 건축법상 건축허가 받은 거로 본다. OX 국토법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관해서 실시계획 인가받으면 국토의 계획 및 용역을 아니 건축법에 관한 건축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시험 문제 놨어. OX 모르잖아. 그거 어떻게 알아? 뭐야? O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받은 거로 본다. O 농지법상 농지 헌허가 받은 거로 본다. O 도로법상 도로전용 허가 받은 거 본다. O 나도 사실은 그게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나도 몰라. 몰라. 근데 하여튼 무슨 법에는 뭐 받은 거로 본다 하면 100%야. 99%도 아니야. 다 뭐야? O. 왜? 그런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인가나 허가나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에서 받아야 되는 인허가 승인 있죠? 받은 거로 본다가 보통 평균 15개 이상입니다. 그 15개 법률에는 이런 걸 받은 거로 본대. 그럼 출제자가 문제 낼 때는 그 15개 중에 하나 꼭 뽑아가지고 그거 문제 내거든요. 그럼 다 받은 거로 본다? 받은 거로 본다? 이것만 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인허가 승인을 받으면
다른 법에서 또 받아야 되는 이동학 승인들 있죠? 그거 그냥 줄줄이 뭔다?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제발 문제를 그렇게 풀으라고. 우리 기출문제 7월달 특강할 때 기출문제는 이렇게 출제된다 있었죠? 거기서 몇 번 강조했었어. 시험 문제 실제로 다 그렇게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애워서 푸는 게 아니라 5번을 정답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5번은 무조건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중요한 거야. 시험 문제에서 올해도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매년 그렇게 나와. 근데 그걸 사람들이 안 외웠으니까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공법의 기본 원리로 푸는 거지. 외워서 푸는 거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정답은 2번. 아니야, 3번. 5번은 맞는 거야. 자, 63번. 관리처분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거. 1번. 사업시행자는 분양시청기간이 종료된 때는 분양시청의 현황을 기초로 일정한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에 수립해서 누구한테? 시장, 군수 등한테 인가를 받아라. 핵심, 언제부터 관리처분에 수립하죠? 분양시청기간이 종료된 때. 그는 분양시청 현황을 기초로 뭘 수립한다? 관리처분을 수립한다. 누구한테 가져간다? 시장, 군수 등에 받아라. 전비법은 웬만한 건 누구? 시장, 군수 등에 이런 것 건자. 2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정관 및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변경했더라. 뭘 바꾼대?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한대. 자, 일단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인가받았죠. 근데 뭐가 바뀌었어? 정관이나 이미 수립되어 있는 사업시행 계획이 바뀌었죠? 변경 인가받았잖아. 그래서 뭘 바꿔야 돼? 관리처분도 바꿔야 돼. 그때는 변경 인가받는다,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여러 번 강조했었어요. 사업시행 계획서하고 관리처분계획은 서로 맞물려 진행한다 그랬죠. 한쪽을 변경하면 다른 쪽 변경할 때는 인가받지 않고 신고. 이쪽을 인가받고 변경하면 또 반대쪽으로 이쪽 변경할 때는 그에 따른 변경은 신고. 둘은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쪽이 바뀜으로써 다른 쪽을 바꿀 때는 변경, 신고만 하면 된다. 그거 여러 번 강조했던 거니까 꼭 기억하고. 3번, 분양설계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수립하죠? 분양설계라는 건 종전의 토지 건축물을 가진 사람에게 너한테는 이거 줄게, 너한테는 저거 줄게. 분양설계죠? 그러려면 뭐 끝나야 돼? 분양시청기간이 끝나야 누가 분양시청에 들어왔는지 알아야 너한테 이거 주고 너한테 저거 준다 하지. 분양시청도 안 받았는데 너한테 뭐 준다면 뭐라 하죠? 저는 분양 안 받을 건데요?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느 날 기준이다? 131페이지. 그래서 131페이지 맨 위에 보면 뭐가 나오죠?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갈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 중에 뭐 들어있다? 분양설계는 어느 날 기준으로 수립한다고? 분양시청일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수립한다고. 131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맞죠? 자,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 4번, 분양대상자를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에서 나를 기준으로 한 그 가격도 관리처분계에 포함되는데, 자, 어느 날 기준으로 종전가를 평가합니까? 항상 정비법에서 종전의 토지 건축물이든 가격평가는 어느 날 기준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에서 날이 그 가격평가 시점입니다. 자, 지금 요새 아파트가 올라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요새 뭐 들어간다면 이렇게 떨어질 때 종전의 토지 건축물 얼마짜리인지 여러분들 아파트 주민들이야 지금 만약에 그 가격평가 들어간다면 그 관리처분계 명시된다면 이게 손해야. 손해죠. 값이 떨어졌잖아. 지금은. 언제 했었어? 작년 11월만 그죠? 그때까지였으면 11월 11월이었으면 한참 피크였었잖아. 그때 만약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으면서 그때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나 기준으로 가격 평가한 걸 했다 하면 그때 작년 말이 사업시행계획 인가받는 날이야. 그랬으면 가격이 종전계 높게 평가되고 지금으로 하면 몇 억이 떨어진 가격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가격 평가 날이 무슨 날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날이 어느 날이다? 원칙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했을 날. 그날 얼마짜리인데 그날 기준으로 가격을 평가하라. 이게 원칙이야. 그러니까 가격이 들쑥날쑥하니까 평가 시점이 있어야 되잖아. 그 평가하는 기준이 어느 날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했을 날. 근데 문제는 미리 철거해요. 사업시행 인가받기 전에 미리 철거하는 게 어딨어? 왜? 우범지대와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왜? 철거해놓고 사람들이 안 살고 있으니까 거기 누가 들어가 살아? 범죄자들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다 지나가는 아녀자, 그죠? 끌고 들어가서 성폭행해버리고 그런 거였어. 차라리 건물을 그냥 둬야 돼. 다 부셔버리기나. 미리 철거해버려. 원래는 관리처분계 인가고시가 나고 나서 철거하는 건데 그 전에 미리 철거해버린 경우였어요. 그때는 언제 한다? 철거하기 위해서 시장군수들에게 뭐 받는다? 허가 받거든. 철거하기 위한 허가. 그날 허가받는 날 이게 얼마짜리인지 그날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렇지 않은 한 원칙은 언제 평가한다?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을 날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어디다가 명시한다? 관리처분에다 명시하여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게 4번. 5번.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이환. 몇 가지? 세 가지. 면적, 이용상황, 환경. 머리쯤 맞아서 면이환. 요거는 종전의 토지 건축물을 가진 사람에게 새로운 대지 건축물을 어떤 걸 줄 것인지 관리처분에 수립할 때 반드시 고려할 사항. 몇 가지? 세 가지. 면적하고 이용상황, 환경은 반드시 고려합니다. 여기 뭐는 없어? 위치는 없어요. 위치는 고려하지 않아. 우리 환지 주는 거하고 전혀 달라. 환지는 종전에 있던 위치도 고려하는데 관리처분계에서는 종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아파트 위치가 어디에 있었는지 몇 도 몇 호였는지 그 동호수는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위치는 고려하지 않죠. 자, 따라서 틀린 건 3번. 자, 마지막 64번. 청상금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 1번. 사업수행자는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뭐 할 때? 평가할 때. 그 가격 차익이 뭐야? 그게 청상금이다. 평가의 가격 차익이 나오죠? 그 평가할 때. 어떻게 하랍니까? 평가할 때,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 위치, 용도, 이용상황, 전비사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한다. 그 5가지를 고려해요. 근데 5가지 순서 바꾸면 무슨 문장이 나오는지 알아? 위, 규, 정, 이, 용. 5가지 순서 바꿔봐. 위치, 규모, 정비, 그죠? 그 다음 뭐였어? 이용상황, 용도. 그거 나오잖아. 그죠? 정비사비까지. 그 규모, 위치, 그 다음에 용도,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용상황, 비청, 전비사비 등을 참작하라. 5가지를 참작해서 결정하래. 그럼 우위 규정을 이용해서 참작해서 정하면 되죠? 네, 우위 규정을 이용하라. 즉 청상금을 산출할 때는 뭘 고려하라? 우위 규정을 이용하라 라고 외우라고 그랬더니 옛날에 그렇게 써놨었어. 근데 맨날 질문을 해. 교수님, 우위 규정을 이용하라고 그러셨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우위 규정이 어디 있어요? 우위 규정이 어디 있는 거야? 뭘 이용하라는 거냐? 아니 그냥 머리째만 써놓은 건데 우위 규정이 어디 있어? 여기 뭐가 있어? 위에 없지 않고 어쩌고지. 그러니까 그렇게 써놨더니 자꾸 질문해. 우위 규정을 이용하라는데 그 우위 규정이 뭐예요? 나도 몰라. 없어. 여기 5가지 전부니까. 그러니까 애우는 방법이지 우위 규정이 뭔지는 찾지 마세요. 그래서 그 5가지를 고려합니다.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그건 맞고. 2번째, 사업시행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으면 일정 기간별로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자, 원래는 청상금 이거 지급 징수는 언제 하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부터 청상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해요. 원래는. 근데 뭐 할 수 있다? 액수가 크면 분할 지급할 수 있죠? 137페이지 중간에 있어. 그 청상금 징수 시기에 나옵니다. 중요한 거야.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언제부터 하는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후부터 징수하거나 지급해야 되는데 액수가 크면 분할징수, 분할지급할 수 있다.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더 땡겨져. 분할징수, 분할지급은 더 위에 언제까지 올라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야.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 그 사이에서 분할징수, 분할지급할 수 있다고 26회 때 시험 문제 났었어. 나 있어요. 그같이. 따라서 일단은 2번은 맞아 틀려요. 분할징수, 분할지급은 소유권 이전 이후부터 하는 게 아닙니다. 틀렸죠. 정답이고. 3번 시장우수 등이 아닌 사업수행자는 시장우수 등에게 청상금의 징수를 뭐 할 수 있다? 의탁할 수 있고 징수한 금액 얼마?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걸 누구한테 줘야 돼? 시장우수 등에게 교부해야 되죠? 그것도 조금. 그러니까 시장우수 등인 사업수행자는 지들이 직접 강제징수하면 되는데 시장우수 등이 아닌 사업수행자는 강제징수권이 없죠? 누구한테 맡긴다? 시장우수 등에게. 그럼 위탁수수료 줘야 되죠?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 그렇게 정리하죠. 4번 청상금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몇 년간 행사하자면 소멸한다? 5년간. 그래서 청상금 징수하거나 지급할 건 5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5년?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부터. 다음 날짜가 빠져서 틀린 적 있어. 5번 점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뭘 설정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한마디로 누구야? 은행. 대표적인 저당권 설정하는 자리 은행이잖아. 은행은 사업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청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청상금을 지급한다는 건 분양받는다는 거야? 분양 안 받는다는 거야? 그 아파트를 담보를 해서 대출해 줬는데 그 아파트가 다시 새로운 분양을 안 받죠? 그럼 뭐 줄 수밖에 없어?
청산금 주고 이 사람은 돈 받고 도망가죠? 떠나죠? 그럼 도망가게 내버려 둬야 돼? 청산금을 압류해야 돼? 청산금 압류해야 되죠. 압류하면 어떤 효력이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어디 있던 저당권이? 주택에 붙어있던 저당권이 이 사람이 청산금을 받아서 떠나려고 한다면 청산금을 뭐하는 순간? 압류하는 순간 그 압류에 무슨 효력이 있다? 저당권 설정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압류 절차로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때 저당권이 설정된 거로 본다 이거 말이야. 그렇게 기억하죠. 자, 따라서 맞는 건 아니 틀린 건 2번까지 마지막 65부터는 쉬었다가 들어가도록 합니다.